오늘이 그 2024년 4월 25일 그 서유기 지금 시간인데 우선은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지금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대해서 각자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이런 매트릭 성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모델 돌렸으면서 조금 어떤 느낌이었는지 조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필요하시면 뭐 화면 공유해가지고 공유하고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어떤 그 감상이기도 하고 그 질문이기도 한데 그 여기 계신 분 전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그 굉장히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처음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때까지는 이론 사이트만 보다가 정말로 그뭐 사이킹런 레벨에서 라이브러리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자체도 라이브러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검색하면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소위 이제 모델 바꾸어가고 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면서 어떤 그 아마도 제시해 주신 어떤 지표들이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뭐 에큐어시도 그렇고 뭐 F1 스코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들이 이제 있어서 또 그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높이면서 약간 일종의 게임하는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셋 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방식들도 어떤 이해가 가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같은 질문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쓰느냐 좀 단순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테이블에 보면 그 이제 KNN도 있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었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키러 라이브러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 약간 이제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모델 골라서 라이브러리 들고 와서 다다다닥 해가지고 성능 높이는 거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그거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의 관점, 이 자체가 제 질문인데, 이 관점에서 블로그 글들을 보면 좀 소위 혓바닥이 긴 얘기들밖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냥 어떤 개수가 이제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뭐 오버피팅과 경계해야 되지만 어떤 좀 더 복잡한 모델들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은 제 기준에는 그냥 혓바닥 긴 얘기거든요. 그 어떤 정합을 맞추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참고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블로그들도. 그래서 제 그냥 질문은 그냥 그건데, 정말로 그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느냐. 무슨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뭐 대단한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것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정말로 이해하시고 있느냐가 사실 진짜 질문. 저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블로그 볼 때 할 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쟤네가 이렇게 돌아간다만 보여주지, 그 실제 그 내부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함수가 짜여져 있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그런 걸 서술해주는 블로그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렇게 블로그가 많다 보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어려운 거지 그런 접근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수학적 지식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 초심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라이브러리 사용하기도 힘든데 그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정할 수 있는 거에서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게 컴파일이 되어서 처리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체도. 근데 그 기계학습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알고리즘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수학적이라는 거가 아닌가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이 약간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게 선자보다는 후자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초심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이 어떤 코드 레벨에서 실제로 어떤 이 데이터 스트럭처상 어떤 건지를 생각하는 게 가능해지게 될 텐데, 기준상. 일단 어떤 일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하신 것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파이썬 언어 배우고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법 배우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 한데, 근데 실제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수학적인 부분들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 질문은 솔직히 얼마나 이해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주관적인 그 것들을 포함해서 묻는 정서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음, 저는 일단 저기, 그래도 그 개발자로 10년 정도 남짓 해왔기 때문에 뭐 라이브러리 쓰고 이런 거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그냥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해가면서 이런 이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그냥 보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감도 있고 이렇게 쓰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해서 이렇게 갖다 쓰는데, 수학적인 거는 전혀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썼는데, 뭐 이 부분, 뭐 이런 모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수학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뭐 어떤 수학적인 뭐 기반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살펴볼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저의 입장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자 요번에 이제 뭐 스코어 관련된 부분이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걸 뜻하고, 그게 뭐 어떤 방식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그런 정도의 이해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코어에 해당하는 모델에서 쓰이는 이제 수학이 뭐 어떻게 쓰이는가, 뭐 그런 거랑, 그리고 뭐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뭐 어떤 수학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뭐 유의미하게 쓰이는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단 제가 좀 약간 그 어떤 이제 하신 코멘트에 대해서 인터셉트하는 느낌에서 서정 쌤께는 좀 양해를 좀 구하는데 그 좀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보편적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 이게 어떤 그래서 기계학습을 공부를 시작하시는 어떤 엔지니어 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의견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느낌들을 좀 갖고 계신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나 개발을 한 사람조차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맞죠? 하물며 1년, 2년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은. 네, 그래서 일단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를 포함해서 해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이해하신다고 느끼시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주관적인 그 질문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사이킨론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이킨론은 그냥 모델 만들지 않고 그냥 함수 호출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킨론은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제 서정 선생님이 올려준 게 사이킨론인데 그렇지만 결과 나오는 것 때문에 그냥 한번 돌려본 정도고, 실제로는 저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케라스가 있어서 케라스는 실제 모델을 만들질 않아요. 그냥 레고처럼 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케라스 전에는 텐서플로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델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신경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로직 리그레이션, 실제로 이런 거를 제가 다 코딩을 해서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이제
조건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 내공은 모르지만, 이제 조건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엔지니어 하는 분들이 수학적인 내공이 되게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에는 저는 솔직히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건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너무 내공이 큰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제 하이 레벨이고, 그러니까 공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솔직히 수학자 정도만큼의 레벨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오늘 글을 남긴 것처럼, 내가 이렇게 컴퓨터 비전을 공부했던 거가, 내가 그냥 취미로 했던 숏 이게 뭐 SES나 롱 그런 것들이 뭐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조건율이 봤을 때는 솔직히 저희가 하찮아 보이겠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수학자 정도 능력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파이썬으로 다 코딩을 진짜 로레벨로 가르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간에 합일점이 필요한 건데 수학자 보는 레벨하고 또 저는 이제 또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깊이 있게 알고 싶은데 조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10년 막 20년 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유 교수님은 그런 그 코멘트나 이렇게 글들을 보면 저한테도 이제 그 얘기하신 거가 좀 뭐, 논증적인 게 뭐 0점밖에 안 된다. 솔직히 저는 그걸 딱 듣고, 저는 수학자가 될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수학을 제가 제 거로 하면서 취미삼아 하는 게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진짜 실제 석박사 기계학습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약간 조금 인정을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코멘트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결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모든 의미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예, 저도 그때 돌려봤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저번 서유기 모였을 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여러 가지 그런 분류 모델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블로그를 따라가 보면서 다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그런 사이클런을 써서 그냥 다 해봤고, 그리고 첫 시도는 저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도 그냥 패키지 같은 거 갖다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의 모든 함수를 제가 다 만들어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적응부터 해보자 이래가지고 일단 사이클런을 일단 쓰기 시작한 건데, 이제 문제는 조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충 감은 오는데 이 정말 막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항상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물론 진짜 뭐 모르고 쓰면서 이제 스스로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도 되게 엄청 많을 텐데, 괜히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제가 돌려보면서 그냥 궁금증이 생긴 몇 개인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리코링이, 프리시전이니, 어크루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다 해봤거든요. 모델 7개 정도 제가 이제 해봐가지고 다 기준 점수를 다 봤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큐러시 빼고는 전부 값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어 이게 뭐 특정 모델에서는 특정 스코어가 좀 더 잘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어떤 통계학적 기법을 써서 계속 여러 번 이 점수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떤 값을 수렴을 하나? 약간 이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진 분류니까, 이진 분류 말고 예를 들면 이제 한 삼진 분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우에도 이런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나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어
질문이 생각이 났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 개인의 의견에는 이게 레코더로 남는 거고 전체 공개로 올릴 건데요. 어, 99%의 블로그가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예외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전부 다 사실 고구마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자, 일단은 그거를 제가 명료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영역이 인문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이언스의 영역에 가까워요. 물론 수학도 섞이지만 통계도 섞이지만 과학의 영역에 가까워요. 과학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 근거로부터 보편타당하게 무언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단어를 과학이라고 쓰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통계적 기법들을 쓰는 이런 맥락들은 수학적인 정합을 100%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보편 타당성의 근거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뭐 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격인 것이지. 그래서 기계학습은 수학이 아니에요. 오버랩이 있지만 수학은 기계학습이 아니고 기계학습은 수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중요한 오버랩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할 뿐인 거죠. 그래서 과학의 영역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진데,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논문을 쓰고,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처리했다고 저희가 믿는 것들을 논문으로 읽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타당한 선으로 여겨요. 그러면 이 어떤 스터디들을 할 때, 혹은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레벨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것들이고 내가 뭘 얼마나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보편타당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어떻게 그것들을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점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냐 아니냐, 수학을 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알아야 되냐 그런 것들을 다 버려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기계학습을 이해하는 어떤 이제 공부하고자 할 때 과학의 영역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한다면 인문학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떤 보편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내가 이것들을 이해하겠다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저것들을 이해했다고 하느냐라는 거는 중요하고 그 근거에 대한 동의는 중요하고요. 보편 타당성에 어떤 호소하는 면에서 그리고 거기서 수학이라는 건 어떤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어떤 그 알고리즘들도 뜯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거에서 수학을 일단 기준으로 볼 때, 수학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수학을 배우면 두 가지를 나누어요. 뭔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충분 조건이다. 무언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을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수학자와 정도의 어떤 그 하이 레벨 매스메티컬 캐퍼빌리티는 충분 조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조건이면 말도 안 돼요. 필요 조건이면 왜냐하면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기계학습 커뮤니티한테 수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해야지만 기계학습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수학과 기계학습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이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자만큼의 수학적인 내공은 절대로 필요 조건이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주장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충분 조건일 수 있어요. 수학자 정도로 수학을 알면 기계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거부터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기계학습에 대한 스터디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 자체는 필요 조건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 지점은 다 동의하시나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수학과 필요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버리는 순간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의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리즘도 돌려본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그 딴지 거실 분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돼. 나 그냥 컴공만 알면 돼. 그러니까 수학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런 예,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 모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라이브로 갖다 쓸 것 같으면 여기 사람들 뭐 크게 문제가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100만 번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코멘트를 들을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동의하시는 거냐면 아 적어도 수학은 필요 조건이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해야 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이 필요 조건이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어떤 부분은 이 필요 조건은 나만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체적으로 혹은 전체주의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보편성을 어떤 담보하고자 하는 게 좀 더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학에서 필요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산 가능한 수학이어야 돼요. 우리는 혓바닥이 긴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철학적으로 떠드는 거 관심 없다고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이 지점을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학을 갖다 쓰는 거에서 우리가 이 얘기들은 컴퓨터블한 거에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 조건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이 지점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어떤 계산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해요. 즉, 저희가 수학을 기계학습에서 필요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뜻은 보편 타당하게 계산 가능한 수학을 가지고 와야지만 성립합니다. 이 지점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관례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널 레코드 보시면 저는 수학자 정도의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건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계학습을 공부하는데 기하학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요긴하다는 말들은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요기는 충분도 아닌 못도 아닌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런 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할 거거든요. 보편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그러면 제 개인의 의견에는 수학은 어느 선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냐면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수학. 이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으로는 기계학습을 못해요. 이 지점을 혹시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지금 중요한 것들은 필요 조건이라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과서 떼면 기계학습에 대한 수학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고등학교 수능 볼 정도 알면 기계학습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기계학습의 세팅이 다변수 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정도의 수학을 알고 있으면 기계학습에 저희가 지금 해온 알고리즘들 한번 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각자한테 중요한 답변인 이유는 필요 조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순간 이걸 필요 조건에 대한 컨시퀀스들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충분 조건은 사실 내가 무시해도 되죠. 이거를 달성하는데 이거는 충분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빌딩을 지으려면 빌 게이츠랑 알면 충분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필요하진 않다고요. 예를 그냥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학이 필요하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수학 전공까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필요 조건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기계학습 공부하는 사람을 다 수학 전공 시키게요. 물론 수학 전공 하는 사람들이 강점들을 가지고 있죠. 저희도 그것들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이면 안 돼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심지어 10년 차 개발하시는 분조차 어려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뒤질 때까지 공부만 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공부가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보편성을 호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컴퓨터블한 수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말이 되지 않아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필요 조건을 명료하게 합니다. 기계학습에서 수학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좀 더 들어가서 한다면 기계학습에서 어떤 레벨의 수학이 필요 조건이냐면 이공계 1학년 레벨의 수학이 필요 조건이에요.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이나 혹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어려우면 안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이공계라는 게 이게 수학의 이공계인지 아니면은 공학에서 공업수학을 배우고 뭐 이런 정도 어떤 레벨을 얘기하시는 거죠? 공학 4학년은 수학과 1학년보다 수학을 모릅니다. 명료합니다. 게임도 안 되죠. 겨우 공업수학 배운 거 가지고 어떤 그 수학 전공자에 비빌 수나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절대 불가능해요. 혹시 이 필요 조건들을 다 동의하시나요? 음, 근데 이게 전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과목이라고 따지면 공학에서 대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하면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미적분학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선형대수 뭐 공업수학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제로서 필요하다는 의미가 지금 채널지기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이해도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제 대학교 때 배운 그냥 그 교재에 나오는 뭐 문제들을 그냥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풀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이제 미적분학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니라면 진짜 이제 미적분학을 뭐 증명까지 들어가서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또 뭐 해석학 이런 게 나오고 집합분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거 극한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다른 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필요하다고 말할 때와 충분하다고 말할 때는 전혀 컨시퀀스가 달라요. 충분은 필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배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분은 복싱 때문에 이 어떤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취향을 갖고 있잖아요. 기계학습 하는데 복싱은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계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싱에 대한 이해는 기계학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과 여러 가지 퀄리티에 영향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공부까지 하는 선까지 되게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그러니까 너도 복싱해. 물론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편타당하게 호소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얘기할 때 기준은 100이면 100 적용되는 거를 저희가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100이면 100, 그 99가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이면 100 적용되는 거에서 필요 조건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기계학습에 있어서 수학은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100이면 100이 어떤 해당이 하려면 대학교 1학년 수학을 넘어가지는 못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게 여전히 100이면,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물론 한국이랑 미국이랑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미적분학을 배우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미분이 뭔지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적분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하는 가운데 그냥 적당히 그냥 풀라는 문제 풀고, 그리고 가령 이재호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어떤 학생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보편성을 호소해야 되는 선은 저는 그 선이 보편성이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어떤 그 탁월한 경우들이라고 보는 게 맞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탁월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모든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 어느 선에서 불가능하다고 믿냐면 기하학습에 들어온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입실론 델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에 포커싱이 있는 겁니다.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가 이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계학습에서 필요한 수학은 대학교 1학년 레벨의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넘어서지 못해요. 정확하게는 넘어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들은 외계어일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다 외계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벗어나는, 저는 사실은 해석학개론이나 증명기초 이런 것들도 보편성으로 호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적어요.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요. 이건 지금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니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동의하신다면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커버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적어도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에 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뭐 A뿔 받는 뭐 에이스가 되는 이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대학교 1학년에 이공계 공통의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은 해봤어야 된다는 거고, 할 줄 알아야 된다의 지향점이 있다는 거. 이거는 어떤 물러설 수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높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보편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석박사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혹시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로? 정서적으로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점을 동의하시는 순간, 이 점을 동의하시는 순간, 그러면 오늘 저희가 짜온, 오늘 이 스터디에서 짜온 어떤 알고리즘들을 보자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알고리즘들을 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보편성을 호소하려면? 답은 정해져 있죠. 수학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수학으로 뭔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그 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미적분학과 우리가 공부한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선형대 수학 그 레벨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보편성을 잃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해는 그 선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말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실제로 뭔가 데이터셋 처리하고 구현을 해왔어요. 이거를 이해하느냐라는 이 애매모호한 말은 보편성을 담보하는 걸로 말하면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짠 거를 대학교 1학년의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렌즈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디스커션만이 보편성을 확보한다고 믿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이면에 무슨 뭐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이거 이면에 사실 옵티멀 트랜스퍼 물론 실제로 논문들에서는 그런 레벨들에서 나와요. 하지만 그것들은 저희가 대화를 할 때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해에 있어서도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해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당위는 그 보편성은 우리가 정말로 1차적으로 알고 있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이 레벨에서 설명이 되느냐 이거가 이해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한테 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모델이라는 게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고 비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면은 그냥 선형대수나 그다음 미적분이라고 하면은 이 자체 모델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 실제 모델은 데이터에 있는 모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차원적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 이게 그거를 구분하게 되는 건데 그,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편성에서 요구해야 되는 선이 있고 정말로 레벨이 올라갈 때 실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이 보편성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지금 계속 어떤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지금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시에 그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면 제 생각에 지금 하시면서 얘기들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했던 알고리즘 중에 제일 쉬운 경우가 제 개인의 의견에는 선형회귀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제일 쉬워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냥 이 보편성이 담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선형회귀법에 대해서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챗GPT가 써주겠죠. 그러면 이 답변을 얻으시면서 얘기해 준 지금 다 한번 해보세요. 얻으시면서 이 답변의 선이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벗어나는지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오냐 이거예요. 어떤 고등 통계학에 의하면 고등 무슨 수학에 의하면 이런 말이 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학교 1학년의 미적분학과 서양대서로 설명이 되는 라인에서 답변이 오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묻는 겁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 1학년의 선의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으로 이해가 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전 지금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편성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여러분들보다 많이 띨띨한 누군가가 이 기계학습을 공부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처음 배워요. 그럼 제일 쉬운 게 선형회귀법이니까 뭐 강사가 시켰던 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챗GPT가 물어볼 가능성이 높겠죠. 맞죠? 그러면 선형회귀법에 대해서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 줘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대답조차 이해를 못 한다고 해봐요. 수학적인 배경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거 이해하려면 수학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요? 즉 필요 조건을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이외의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재호 선생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분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반론을 제기 안 하시니까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재호 선생님께서 하신 답변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정말로 미적분학을 예를 들어서 이제 R2에서 데이터들이 놓여져 있고 선형회귀를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어떤 적어도 어떤 검색해 보면서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최선이냐에 있어 가지고는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실제로 경사강법을 사실 쓰는 이 중간 과정들. 그러니까 실제로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쓰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그 개수 AB에 대한 그 그냥 AX 플러스 B라고 그냥 치면 그거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걸로서 사실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최선이냐라고 할 때,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의 미적분학과 서양대수학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인데 선형회귀법이 되었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었든 KNN이 되었든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되었든 이거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선은 대학교 1학년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의 선인 거가 맞아요. 필요 조건으로서. 근데 이거에서 내가 의미 있는 개선들을 하려면 그 소위 말해서 어떤 내가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걸 하려면 그거보다 더 뭔가를 알기 시작해야 되는 보편적이지 않은 선들에 대한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꼭 수학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공학적으로도 헤비한 걸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이썬만 그냥 코딩할 줄 알면 뭐 모든 거 다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아시잖아요.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라고 그런 건 그런 결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남들은 전혀 안 배우는 랭귀지지만 난 이런 걸 알아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못해요. 근데 내 맥락에서는 어떤 것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지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다시 한번 구분해서 볼게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해서 볼 때 제가 이 1차적으로 이 기계학습 시간에 어떤 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짜온 알고리즘들을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의 레벨 렌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파고들어서 얘기할게요. 저는 그 약간 그 저속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혓바닥 긴 설명은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전달력이 거의 없어요. 제가 혓바닥 긴 설명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선형회계법을 해요. 그러면 AX 플러스 B에서 AB를 근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를 아까 차수를 올려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차수를 올려주면 데이터 피팅에 있어가지고 오버 피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블로그의 어떤 방식들이에요. 대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 앵드룽 선생님의 그 설명 다 그냥 복붙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그 저는 그 설명들을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그것들을 PT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것이 제가 아는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의 렌즈에서 보면 그게 정말로 최선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당화가 전혀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럼 어느 기준에서 늘려야 되나 이런 것들은 그, 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랑 별개로 100이면 100 전달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이기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일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를 쓰는 것과 같이 일단은 그러면 이걸 저희가 소위 말해서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기계학습이지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 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한 그걸로 잡는 거예요? 그냥이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동의하시나요? 그냥 그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 공감하시나요? 만약 이거를 수학적인 절대적인 당위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을 이런 식으로 디퍼런스의 제곱의 썸으로 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얘기는. 맞죠? 근데 그러면 예를 그거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오늘 조건희 교수님이 아침에 어제 녹화했던 걸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확률 과정에서 그 독립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을 곱해서 하고 싶어서 그냥 퉁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 가정을 두잖아요. 실제로는 현실 그렇지 않은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해요. 지금 맞아요. 그 어제 제가 얘기했던 보통 네, 동감하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하는 것들 다 보편성을 어떤 필요 조건으로 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그 겹치는 결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쓴다. 라이브러리를 쓰든 근데 제가 오히려 얘기하는 사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직접 구현은 완전 귀찮잖아요. 직접 구현하려면.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한 장단점들을 취하고 싶다고요. 근데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코스트 펑션이라는 단어는 수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전달이 돼요. 어떤 코스트 펑션 쓸 거야? 그거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학적인 정합. 예를 들어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예컨대.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이면 100 전달되는 언어로서 수학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저한테는 다 혓바닥 긴 설명이에요.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학습에서 맨 마지막에 내놓는 것들이 어떤 숫자들을 내놓는 것이죠. 그거 왜 내놓는 거예요? 100이면 100 전달되는 방식으로 내놓으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블로그의 글들에 그렇게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그 어떤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해석을 넣어서 가공한 그 방식이 보편적인 거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가들이 어떤 떠들어 놓은 거를 1차적으로 자신이 이해한 거 가지고 익숙하게 떠든 것들을 이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 알고리즘 썼다는 건 어떤 펑션에 대해서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 레벨에서 어떤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을 써서 예를 들어 역전파 이거 전부 다 체인룰이잖아요. 이것 전부 다 지금 100이면 100 말씀하신 전달되는 거 방금 거죠. 전에 교수님께서 LMS를 왜 쓰냐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갖다 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은 걔가 리스트 스퀘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뜨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가우시안 분포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을 따르는 게 리스트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LMS 하는 리스트 케어가.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늘 구분하면서 얘기하시면 좋아요. 요긴한 것과 필요한 것과 충분한 거는 전부 다 다른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개인의 의견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요긴해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하는데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기계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휴리스틱은 저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요긴에 대한 거예요. 충분도 아니고 필요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요긴을 토대로 보편성을 다 호소해서는 안 돼요. 이 지점을 동의하시나요? 내가 봤을 때 요긴하니까 너한테도 요긴할까?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많이 하는 게 기계학습을 하는데 요긴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이 어떤 결을 바꾸는 순간 많은 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채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건 명령에 인지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어드밴스 수학들을 어떤 분들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어느 지점에 가깝냐면 예를 들어서 이영표 선수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축구 선수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줄넘기를 하루에 3,000개씩 했대요. 그럼 제가 이 결론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줄넘기 3,000개라는 게 축구 선수가 되는데 필요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충분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요긴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영표 선수가 주장하는 게 그럼 너네들도 축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요구할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가 제자를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본인이 요긴하게 하는 것도 제자가 공감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때는 어떤 요긴한 선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정말로 어떤 도제 관계로서 가르칠 때에는요. 하지만 이것들도 필요 조건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그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대화가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널에서 스터디를 구분하는 것인데 분명히 기계학습 중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죠. 대학원 공부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려면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선에서 둘 다 해결이 안 돼요. 라이브러리 갖다 쓴다고 논문을 쓸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직접 심지어 구현한다고 해도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논문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학업적인 느낌이라면 특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말한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즉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과 선행대 수학만 가지고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 조건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경사관법을 얘기할 때 기하학이 나오고 확률을 얘기할 때 굉장히 헤비한 얘기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 다르고 원하는 거기서 요구해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방식대로 그럼 기계학습 공부하는 사람이 다 대학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스터디에서 하는 레벨에서 창업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구현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구현하는 것들은 이 레벨에서 다 떨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다른 추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각자한테 사실 물어야 되는 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커리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커리어 패스상 그 다음 필요 조건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가르치거나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남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평균 100명 중에서 50명 선도 사실은 보편성을 호도하지 못해요. 저희가 말하는 100의 100은 100명 중에서 꼴찌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저희가 이해했다는 말을 해야 되냐면 혹시 지금 챗 GPT 아까 선형회계법에 대한 그 답변 준 거 있죠? 그게 100이면 100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혹시 믿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어요. 전 그 답변을 어떤 걸 끼워넣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제 코스트 펑션 써놨을 것이고 맞죠? 그 안에 서메이션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미적분학 조금 가미하면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 시간의 대화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는 일단 그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선에서 알고리즘을 리뷰를 해야 돼요. 이게 보편적인 이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뭐가 되냐면 그럼 데이터가 여기 놓여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혹은 그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을 수가 있죠. 그거는 그 다음 디스커션 거리예요. 하지만 이거는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요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은 결과적으로는 더 퍼포먼스를 높이는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통계에 대한 어드밴스 수학들을 요구하는 선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 선에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 있어가지고 일단 좀 이따 나가봐야 되는데 그 선에서 지금 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성을 어떤 얘기하는 거지 기분이 어떤 좋은 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기분이 나쁜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보험주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문장들이 정합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재호 선생님께서 적으신 문장들은 단 한 줄도 맞는 문장이 없었어요. 틀렸던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가 맞아요. 저는 그거를 무시해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전공 수학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가장 초입부에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과정에서 가령 지금 외사법 같은 스터디들을 기본적으로 거기서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이 어떤 전공 수학의 수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은 맞는 문장을 기술할 줄 아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코드를 저희가 처음 짤 때 컴파일러 에러가 안 나는 건 필요 조건이잖아요. 내가 문장을 쓸 때 맞는 걸 검증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한 문장도 맞는 문장이 없다고요. 맞는 문장이 없으니까 빵점이라고 하죠.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구나라고 알면 컴파일러 에러 나면 고쳐야죠. 근데 틀렸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이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미적분학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선이신 건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거는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보편성보다 더 가는 선을 원하시는 거에서 수학을 쓰시겠다. 그리고 그 수학에서 만약에 필요한 선에서 하려면 필요 조건으로 맞는 문장을 기술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보편적인 거 아니 넘어서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저는 이해하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기계학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무기와 어떤 스킬셋을 가지고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pure math, theoretical background가 강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와 같은 수학자들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혓바닥 긴 얘기들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거는 그것인 것이고. 근데 다르게도 얼마든지 강점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각자의 문제이지만 그 스탠스에 따른 필요 조건들은 보편성을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죠.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레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의 그 보편성에서의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어드밴스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틀렸는지가 정확히 매칭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보편, 이것도 그 레벨이라는 것도 제가 어떤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정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합리성을 담보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실제로 정한 보편성은 어느 선이에요?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수학이에요. 어느 기준으로? 수학 전공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대학교 1학년에서의 그냥 중액으로서 보통 배우는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증명 기초라고 하는 거는 대개 대학교 2학년 때 전공하는 친구들이 배우죠.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대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 과정에서 배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과정들이 있는 거고, 입실론 델타라고 하면 사실 어떤 그 다음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실 때 그 선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 얘기하는 참석자들이 지금 어느 어떤 이제 필요 조건들을 동의하는 가운데 이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막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막 올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결일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스터디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 레벨에서 알고리즘들을 명료하게 부순 다음에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디스커션 하거나 거기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 얘기까지 드리고 저 이제 코멘트 좀 듣고 저는 나가보면 서정 선생님께 좀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각자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를 배워야 되니까 각자가 뭔가를 하는 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술 채널에서 해야 되니까 적어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익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는 제 개인의 어떤 요청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 사실 고민을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이블에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저도 그거 맞는 방식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1시간 안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KNN 따로, 가우시안 프로세스 따로, 어떤 로지스틱 리그레션 따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같이 디스커션하기가 쉽게 어떤 그거를 좀 몰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법들을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좀 기계학 스터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각자가 똑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의 레벨에서 정합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디스커션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 누구도 외계어로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선이 실제로 지금 그 손성호 선생님께서 조직하시는 그 선에서의 스터디가 되면 충분하구나. 이 필요 조건들을 달성한 데 있어. 그래서 거기서 좀 가벼움을 느낀 다음에 근데 막상 이제 어떤 그 어드밴스 레벨로 가는 것들은 장난이 아닌 것들을 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이재용 선생님, 서정 선생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혹시 편치 날릴 때도 공부하든지 하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인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이게 실제로도 뭐 알고 보면 몇 개가 없고 그 몇 개가 없는 것들 중에서도 내가 사용하고 몇 개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저도 그 새로운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최대한 쉽고 딱 미적분학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해서 조금 다들 좀 잘 이해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약간 스터디 성격사,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리즘 하나 약간 그 파고든다. 근데 그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저 약간 좀 같이 상의를 해봐가지고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니즈가 있었어가지고 좀 그쪽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스터디가 일련의 것들이 진행될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는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스터디가 계속 어떤 진행이 된다고 해봐요. 그래서 서정 선생님의 어떤 리딩 지도가 할 때 이게 어떤 실제로 이제 계속 뭔가를 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는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그래서 그냥 내 이해들을 토대로 해서 이미 어떤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새로운 유입들이 일어나는 스터디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유입들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다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미 어떤 분들이 이미 굉장히 어느 순간 그 화학적으로 변성이 되는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데 어떤 수학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거 대학교 1학년 선에서의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에 대한 그 계산하는 법들을 아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레벨에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더 가는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들은 그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은 그거에 맞는 훈련들을 요구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선님께 어떤 얘기들을 세게 드리는 것은 그 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 꿰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오히려 아시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훈련들을 조금 인내하고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대학교에서 적어도 제도권에서 어떤 학문이 선다는 거는 보편성이 어떤 적어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호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수학 전공을 할 때 어떤 이제 그 어떤 이 문장들을 적는 어떤 집합론 어떤 이런 어떤 훈련들이 되는 거는 100이면 100사람 다 훈련을 토대로 넘을 수 있는 것들이란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그 제가 경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충 그냥 그 저희 어떤 그 에고가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을 대충 하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고 저건 정확하게 저거라는 필요 조건을 제시해서 그 필요 조건들을 정확하게 넘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오히려 저 사람은 그 못할 거니까 존중받는 방식으로 좋은 말들을 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 사람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닐 때는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하고 넘으면 넘은 거에 대한 명확하게 칭찬해주는 거가 맞다고 보고 하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할 것 같아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요. 네, 혹시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원래 생각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그러니까 프로젝트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방향을 저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반대로 차라리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나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도 조금은 더 이해도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려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어차피 개인의 생각에는 제가 어떤 오늘 말씀드린 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에서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 조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일단 오늘은 그만 나가 보겠고, 네, 그 지침들이 있으면 지침 따라서 저도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약간 저희끼리 조금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온 거 있긴 있지만 지금 조금 이 프로젝트 약간 이 모임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우선은 녹화를 끊고 약간 저희끼리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